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화웨이 공급 중단에 암 매각까지 반도체 운명은입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암홀딩스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화된 제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허가 없이는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화웨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게 된 건데요. 화웨이의 막판 재고 쌓기 효과로 인해서 매출 타격은 당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고 소진이 반영되는 4분기 이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유니테스트, 세미시스코, MK전자, 마이크로컨텍솔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 공룡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에 또 한 번 긴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암을 총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이로 인해서 생길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암의 라이선스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엔비디아가 라이선스 독점 혹은 비용을 인상할 경우에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인수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핫한 두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그리고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좋아서 더 오르라는 의미로 엄청 핫하지 않나요? 오늘 빨간색? 네, 빨간색 핫합니다.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 그만큼이나 또 오늘 시장에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주제가 바로 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 종목 추천 받아볼 수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올려주세요.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해볼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정말 태풍 같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제 대거 공룡 기업의 탄생까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화웨이에 대한 이제 수출길이 오늘부터 거의 완전히 막힌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일단 제일 먼저 화웨이 제재는 이제 통신 장비부터 나왔죠. 아무래도 스파이 칩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이제 통신 장비 쓰지 마라라고 해서 이제 공고를 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반화웨이 정서가 좀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그랬죠. 이제 뭐 미국의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장비, 뭐 설계 기술을 쓴 거에 관련된 물품은 결국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 말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화웨이 쪽에 안 하겠다는 거, 승인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까지 화웨이 쪽은 좀 공급이 좀 금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끝난 느낌이 드는데. 아, 그래서 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화웨이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우리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화웨이에 아무것도 주지 마라는 이야기였는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웨이 쪽에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월 오늘부터 이제 그 제재가 된다는 거는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고.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한번 급락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을 본다면은 이 부분은 소화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국내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그래도 저희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근데 예. 화웨이에 대한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니까 당장은 예.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반도체 쪽이 뭐 41% 이렇게 신문 기사 보니까 나와 있던데, 네. 근데 화웨이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지난해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쪽의 매출 비중이 3.2%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네.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 다 많이 하잖아요. 화웨이 쪽만 본다면 3.2%, SK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1.4% 상대적으로 좀 크죠 비중이. 4분기부터 일단 그 매출 타격이 좀 있을 걸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요게 계속 1년 동안 계속되면은 10조 원까지도 이제 손실을 예상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화웨이만 딱 봤을 적에. 화웨이만.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니까 샤오미가 화웨이가 제재받을 걸 감안을 해서 네. 생산량을 2배를 늘렸대. 예. 그러니까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는 지금 화웨이 제재에서 웃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반사이익을 예,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이 걔네들,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대체 매출처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아, 우리가 또 예, 그쪽으로. 샤오미, 오포, 비보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거 메모리 갖다 써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매출처는 존재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 기간에 약간 좀 비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화웨이가 지금 한 6개월치를 메모리를 막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은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계속 냅니다.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또 반도체 또 주문도 안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러네요. 스마트폰대로 나가는데 주문도 안 하기 때문에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메모리 주문을 안 하게 되니까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4분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매출 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네. 또 내년에 가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뭐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혀 타격이 없을 예, 것이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4분기 때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그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요즘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크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영향이 없지 않을까 하셨는데 오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랬던 걸까요? 이에 뭐 대한 오늘만 영향. 보면 그런데 네. 뭐 주가 수준이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기고 있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 삼성전자는 지금 막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에 주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뭐 신기수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거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내어주는 거 내어주고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쪽에 반도체를 수출 못한다라는 거, 디스플레이가 수출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피해가 맞지만 네. 뭐 대신 이제 화웨이가 제재되면서 통신 장비 시장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수주를. 그러니까 통신 장비 쪽에서 또 뺏어오고 그다음에 지금 화웨이 쪽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만약에 뭐 이 스마트폰의 출시와 관련된 부분이 좀 둔화되면 사실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을 또 출시를 하니까 중저가 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줄 거 내고 그다음에 네. 받을 거 받으면 뭐 큰 피해는 아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또 지금 메모리 쪽보다는 어쨌든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네. 파운드리 쪽이 좀 집중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쪽은 뭐 별로 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확실하게 피해가 되죠. 어쨌든 가장 큰 고객처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동안 어쨌든 러시 오더로 인해 가지고 3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 공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 그 점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는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조정,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지금 갑자기 나온 거 아니고 계속 예고가 네. 돼 있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든지 좀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대비책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트럼프 보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수출길이 막힌 거를 예상하면 그거를 좀 네. 돌파구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만들 이게 수는 어려운가요? 반도체라는 네. 게 예를 들어 뭐 화웨이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네. 다른 데도 좀 더 사달라고 뭐 영업은 했겠죠.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막 쉬우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뭐 이게 뭐 배추 팔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배추가 이 식당에 배추가 잘 안 팔리면 저 식당에 팔면 되는 그런 게 간단한 아니잖아요. 문제가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니까 이건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설마 하겠어 한 거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타결은 되겠지 하다가 안 된 거니까 뭐 사실 이거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푸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죠. 이건. 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고 반도체 그 외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연결된 종목들 네. 아니면 뭐 OLED라든지 네네. 또 5G라든지 이쪽으로의 영향은 어떨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는 수혜죠. 수혜다? 명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화웨이 관련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 쪽 버라이즌 수주를 보면 압도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삼성이 8조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러면 에릭슨 쪽은 한 15조 정도도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키아가 한 6조 정도 규모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화웨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빠진 목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물론 에릭슨과 노키아도 가져갔지만 결국 화웨이가 빠진 몫을 가장 많이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수혜라고 보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피해가 맞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그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삼성 디스플레이랑 네. 삼성전자로 요즘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화웨이한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좀 짜증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QD OLED, 퀀텀 닷그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이거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가 우리 이거 안 팔 거야. 그냥 우리는 한 2년 후에 팔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좀 같은 그룹 내에서도 신경전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쪽이고 피해는 사실 있긴 할 겁니다. 있긴 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외 뭐 이제 연관된 종목들 많잖아요. OLED도 있고 5G도 있고 MLCC 쪽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예, 주변 일단 종목들의 흐름은 그 어떨까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은 실보다 득이 더 많이 있다 봐요. 득이 많아요. 예, 특히 이제 5G 쪽에서는 화웨이가 이제 못 가는 틈을 이번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수주를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굉장한 건인 게 버라이즌은 저 글로벌 1위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통신사 네. 중에서는 그 레퍼런스를 가지게 된 부분은 굉장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5G 쪽에서는 어쨌든 굉장한데 그러면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 내에 있으니까 어떠냐 그러면은 화웨이 쪽으로 가는 물량이 그렇게 아직까지 크지 않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손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크게 뭐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애플 쪽으로 비중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손실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다른 MLCC를 본다면은 삼성 네. 전기가 화웨이 쪽에 들어가는 MLCC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네. 뭐 이제 그럼 왜냐하면 화웨이는 일본 거 많이 갖다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가 오히려 그쪽에서는 좀 손실을 좀 많이 볼 거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뭐 피해라면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좀 그 득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우리에는 뭐 단기적인 타격은 분명히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 당장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암을 매각한다는 거, 소프트뱅크가 암을 매각한다는 거였는데 이 암을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를 하기로 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예요, 호재예요? 우리 기업이에요. 네. 뭐 우리 기업에 뭐 사실 이거는 뭐 악재도 호재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쪽의 메인군은 아니라서. 그래요? 예.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이걸 뭐 굳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 그거겠죠.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엑시노스를 막 생산할 때나 이게 좀 뭐 아무래도 조금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AP 칩 모바일 뭐 통신 칩 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AP 칩으로 들어오겠다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만들긴 해요. 근데 이게 해보고 국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엑시노스 탑재되는 건 거의 국내용 쪽 파는 거고 네.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는 거는 스냅드래곤을 팝니다. 그러니까 퀄컴 거를 써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AP 사업 쪽에 대한 경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저는 이거는 삼성 쪽이 AP 칩에 대한 경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엔비디아가 그래 되면 또 더 많이
그 AP 칩을 생산 많이 한다는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 거 파운드리 받았잖아요. 삼성전자는 또 고객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거 봅니다. 저는 거의 이거- 마무리 단계에 왔다. 아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왜요? 딜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6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워낙에 인수가 뭐 당장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거쳐야 될 단계가 있겠지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기대감이 지금 큰데 왜 안 되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그래요? 이번에 한 47조 정도잖아요. 큰 거잖아요. 네. 물론 규모는 큰데요. 지금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암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네. 삼성전자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걔들은 그 47조가 없어가지고 안 샀겠어요? 안 됩니다. 왜 저는 이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확신을 하냐면 네. 퀄컴이 NXP를 인수할 때 인수를 못 하게 했어요. 왜요? 승인이 안 됐어요. 왜요? 독과점 관련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짜장면 엄청난 큰 짜장면 집을 체인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예요. 네. 그 회사인데 거기에 이원복 셰프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어. 그러면 너무 짜장면 집 다 독과점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짜장면 회사들이 이거 찬성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네. 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 인수됐을 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정위에 다 태클 다 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다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퀄컴도 NXP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NXP를 못 먹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독과점 관련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계속 이제 이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의 독과점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뭐 그 엔비디아가 해줘 버리면 안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 퀄컴이 또 걸고 넘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퀄컴 할 때 엔비디아는 다 걸고 넘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된다면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 아까도 이야기한 되면 네. 삼성전자의 피해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고객처 매출차가 전 더 는다고 봐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이런 CPU라든지 GPU라든지 AP 칩에서 뭐 퀄컴처럼 엄청나게 뭐 소위 말하면 상위 위치에 있다? 뭐 엔비디아보다 이쪽 관련 기술이 높다? 비슷하다라고만 됐어도 당연히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네. 악재지만 아니에요. 그쪽의 경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할 필요 없고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AP칩을 이걸로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네. 오히려 파운드리 거래처가 더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가 나쁘게 생각되지 늘어난다?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네, 저는 높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암에 대한 매각 우리에게 또 다른 외압으로 다가올까요? 예, 일단 뭐 이제 영향력은 좀 중립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고 ARM하고 경쟁 관계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는 회사들끼리 뭐 합치든 말든 왜 삼성전자 연관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경쟁은 아니지만 예, 연관이야 있지만 네. 예, 경쟁 관계야지 경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따져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령 이제 인수가 됐을 경우에 엔비디아가 지금 ARM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에다가 라이선스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라이선스 비용을 확 올려버리면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반독점법 그거 심의를 할 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영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반독점법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확실히 못을 박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수를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문선 전문가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 그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 예, 반독점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네. 적용이 네. 타이트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오픈 소스로 ARM이 지금 그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본사도 안 옮길 거고 그리고 뭐 지금의 라이선스 비용 수준을 유지를 할 거고 뭐 어느 정도 개입을 또 그 개입하는 수준을 ARM에 개입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만 하겠다 뭐 이런 네. 것 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승인이 안 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 날까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있고 네. 승인이 난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승인이 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전망하기로는 뭐 하려고 지금 그 가져갈까 이렇게 보면은 그쪽 설계 칩에다가
자기네들이 엔비디아가 뭐 GPU AI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같이 코어를 넣어가지고 네. AI용 뭐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을 확실하게 뭐 잡겠다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전망이 있는데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새로운 칩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파운드리 쪽한테는 호재죠. 기회예요? 예, 새로운 고객단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나쁠 거는 별로 없다. 예, 그 오히려 좋은 쪽이 더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인수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시장의 확대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위협으로 해석하진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두 소식, 화웨이와 엔비디아로 인해서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투자 대응 방법은 어떻게 짤까요? 삼성전자는 좋게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의 캐파가 더 넓어져요. 예, 캐파가 넓어지고 사실 삼성전자는 내심 바라기도 했을 거예요. 어차피 본인들이 못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면 제일 별로인 회사였어요. 별로라고요? 쓸 데가 없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물론 뭐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관련 쪽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육성은 CIS 쪽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CPU, GPU 뭐 이쪽 관련 부분은 뭐 모바일 AP 칩 이쪽 관련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는다. 괜히 어설프게 암을 먹어버리면 그랬으면 암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암에서 내부적으로 반대를 했고 이번에도 지금 엔비디아랑 인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암 회사에는 스톡옵션 주거든요. 직원들 나가지 말라고. 그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삼성이 안 먹었으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누가 먹든 파운드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삼성 쪽에 떨어질 가능성은 떨어질 콩고물은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쪽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네. 파운드리 관련 쪽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비메모리 관련 쪽 뭐 소재 장비 업종들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긍정적일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내년 봐도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으로 충분히, 보시는 거죠? 만약에 조정 받을 때 네,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 관련 타이밍. 종목을 제가 수익이 수익이 관련 진수해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바로 여기 네. 연결된 종목이구나. 알겠습니다. 수익의 진수에서 관련 종목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호재로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상반기까지 길게 봐도 될 것 같고. 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그 반도체 업계가 긴장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할까요? 예. 요즘 전혀? 뭐 주가 흐름 보면은 별로 긴장 안 해요. 그렇죠. 잘 가고는 예. 있죠. 뭐 별로 긴장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때 메모리 불안감도 있지만 파운드리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쪽이 셀 거냐? 네. 저는 파운드리 기대감이 더 셀 거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좀 불리할 거라서 주가 흐름을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근데 이제 좋은 그 가능성들은 뭐냐면은 대선 이후에 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에 대한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살짝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엄청 억지고 있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은 만약 당선된다면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전체의 대중국 감정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또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은요 데이터 센터 회복될 거고 전기차, 5G 이쪽에도 메모리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메모리 업황 내년도에 좋을 겁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비메모리하고 DDR5 관련주들이 좀 초과 수익 가능성이 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 내년 뭐 아까 그 문현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안 움직일 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 긴장 안 해도 된다라고 좀 안심하는 정만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메모리와 관련해서 비메모리 관련해서 반도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성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담아가셔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